과세표준이 뭐예요? 과세표준이 재산가액.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이잖아요. 그럼 재산세 재산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178조. 자, 잘 봐요. 자, 재산세 대상은 5가지예요. 토, 건, 주, 선, 항. 5개. 5개를 소유했을 때 따로따로 부과를 하죠? 자, 그럼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를 합니다.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이렇게. 시가표준액. 자,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땅은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학원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 그래요. 신고가액이 없어요. 자, 그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하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 반드시 옆에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그래. 즉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하라? 약자로. 공시를 곱하면 돼. 공시법, 공시. 이렇게. 그래서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하라. 그래서 이 시군구에 땅값이 다 다르죠. 전국에 있는 시군구는. 그래서 부동산 그 가치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합니다. 시군구에서는. 또는 뭐다? 재정 수입을 많이 할 건가, 세금을 적게 거둘 거냐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해. 그래도 공정하게 뭐다? 시장 가액을 반영한 비율이다. 그럼 비율을 곱하면 땅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비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가표준액이 1억이야. 그럼 1억을 과표로 한다. 틀려요. 그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몇 프로를 쓴다? 70%. 그럼 과세표준은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고요? 7천만 원. 이렇게. 비율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건축물은 70% 똑같아.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하라? 공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자, 설명 먼저 들어요. 자, 중요한 거는 주택이에요. 자, 주택은 항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해야 돼. 자, 다주택자는 몇 프로다? 60%. 60%의 비율이 60%만큼만 과세한다고요. 단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이 뭐다?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43%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1주택자는 그럼 6억 이하는 40,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를 물어보면 44, 6억 초과는 45, 이렇게. 자, 다주택자는 몇 프로? 60%. 1주택자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 6, 6초.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비율이 45라고요. 단 선박항공기는 공시를 쓴다 안 쓴다? 안 써. 왜 안 써? 이거는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야. 낮게 발표해. 그러니까 비율을 더 쓰면 더 낮아져서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되 70%, 70% 주택은 주의하자. 43, 44, 45
세 가지로 구분하고 선박항공위는 이거를 낮게 발표하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예요. 자, 기본만 알면 돼요. 자, 책으로 들어가자. 178. 자, 178 꼭대기 1번 토지건축물 주택입니다. 잘 봐야 돼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뭐를 쓴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70%. 토지건축물이건 이건 법 내용이에요. 시가표준액의 50부터 뭐다? 90까지는 법 내용이고 현재 시행되는 시행령은 70%예요. 이게 시험에 나와. 70%. 이건 법은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그리고 주택. 자, 주택은 이게 법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은 어떻게 된다? 43, 44, 45까지 올라간다고요. 올라갑니다. 자, 책에는 안 보이네요. 그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안 보여. 옆에 적어야지. 토지건축물은 비율이 시행령에서는 몇 프로? 70, 70. 옆에 적으라.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50부터 90. 현재 시행령은 1번은 몇 프로? 70%. 그 다음 주택은 뭐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 그럼 주택은 다주택자는 60%. 1주택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3억 이하는 43. 쭉 이렇게 43, 44, 45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간단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옆에. 그래서 세 번째 줄 나왔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시행령이에요.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60%. 43, 44, 45%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고요. 여기 안 보이네 책에. 참 세법은 할 게 없어. 복습만 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2주 만에 덜렁덜렁 나와.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조심해야 돼. 2주 만에 수업함으로 다 까먹고 옵니다. 그래서 이 세법은 앞으로 요약집이 없어요. 이 진도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화인을 이론 정리로 들어갑니다. 알 것만 이제 알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딱 정체가 정리를 해드린다고요. 자, 재산세만 보자고요. 자, 재산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항상 과세기준을 전제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8글자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뭐만? 토지건축물 주택만.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시가표준액이 낮으니까. 부동산만 쓴다고요. 자, 용어 정리 또 한번 하고 가자고요. 심화학습에 시가표준액 결정. 자, 1번 박스에 토지주택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공시된 가액은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땅값. 그리고 주택은 뭐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죠.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합쳐서 개별주택가에 이게 공시가격이야. 즉 시가표준액. 공동주택도 통합하여 합쳐서 발표한다고요. 공시가격을.
공동주택가에 시가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1걸 오른쪽. 자, 오른쪽에 3번 봐. 나머지 건축물 학원 건물이야. 자, 학원 건물은 1번, 2번, 3번 이러한 그 지수 뭐 이런 거 등등해서 건축물은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얘기합니다. 3번은 건축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가액에 다음 항목의 사항을 적용해서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누가 만들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절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방세기 때문에 3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잖아요. 자, 저도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손녀가 2살이에요. 2살. 아들이 일찍 일 저질러 갖고 결혼시켜줬어요. 빵원이야 돈이. 카드빚만 2천만 원 있는 놈이 내가 결혼시켜줬어요. 결혼 딱 시켜주니까 입 싹 뜯고 전화도 안 와. 며느리도 전화도 안 와. 전화 안 하는 거 좋아. 둘만 잘 살아주면 돼. 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름 전에 손녀 생일이었어. 손녀 생일이니까 그래도 애비로서 뭔가 표시를 해야 되니까 10만 원 붙여줬어요. 애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걸로 끝이야.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그걸로 끝. 그래서 내가 그래서 결혼 딱 한데 집에 딱 4번만 오라 그래서 4번. 명절 때 2번. 엄마 아빠 생일 때 오면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 대신 돈 10만 원 붙여라. 안 와. 속편에 안 보니까. 근데 여자 입장은 열받는 거야.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갖고 빽싸게 키웠잖아요. 그죠?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일찍 장가 갔잖아. 에? 그래서 피땀 물려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혼 안 당하려고. 불쌍하더라고요. 일 갔다 오면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돼. 빨래 돌려야 돼. 세탁기로. 그리고 밥도 해야 돼요. 애도 봐야 돼요. 참 신기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뭐를 샀어? 청소하는 게 힘드니까 무슨 청소에 로봇 청소기 50만 원 제일 좋은 거로 샀어요. 50만 원. 그거 다 해줘. 너무 좋은 걸 샀더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그 꼴을 보니까 형 가는 꼴을 봤잖아. 장가 안 간대. 그래서 집에서 먹고 자고 자, 알바하고 있어. 편의점 알바. 밤낮이 바뀌었잖아. 바뀌어갖고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들어와. 한 10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고 이제 돈이 좀 모자라죠. 100만 원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키워줬으니까 너 카드값은 뭐 핸드폰 할부잖아. 그거는 내고 살아라 이거지. 방 하나는 내가 빌려준다. 무료로. 그리고 지난달에 40만 원 내놨어요. 우리 아들은 다행이야. 돈을 내놔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내놓다가 내가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생활 능력이 없어. 마음은 착해. 마마보이야. 그런 애 우리 아들 같은 애 여자가 택했다. 평생 고생합니다. 내가 알아. 장가 가지 말라 그랬어. 혼자 끝까지 살아라. 저 그렇게 살아야 편안하게. 어떻게 다니라는 학교는 안 다니고 매일 1학년 때 수원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 못 해갖고 1학년 때 술만 퍼먹고 돌아다니더라고. 등록금도 이제 대출 받았잖아. 이율이 싸니까. 그거 갚느라고 내 3년 걸렸어요. 그래도 자기 핏줄이니까 잔소리하면 안 돼. 애들 앞에. 그냥
무엇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딱 밥 먹으러 내 눈치 봐요. 이제는 아빠 없을 때만 나와. 지 애미랑은 아삼육이야. 오냐오냐 키워갖고 애 베린 거야.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큰일 나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야. 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나는 10만 명이면 좀 억울할 것 같아. 1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덜 억울하더라고. 아, 우리 같은 애들도 수없이 많구나. 이게 갈수록 많아진대요. 그런 확률이. 일을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카만스가 막 그냥 날라다니잖아. 우리나라에. 안산 같은 경우는 한 마을이 다 동남아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막 드글드글해요. 막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내 아는 형은 있잖아. 깜짝 놀랐어. 나이 차이가 40이나. 어디 가서 20세를 데리고 온 거야. 필리핀 가서. 근데 영어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22세인데 영어학원 강사야. 그래갖고 120만 원 받아요. 그래갖고 슬기롭게 살아가더라고.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참 걱정되더라고요. 미래가 한 10년 살면 도망갈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얘기해줬어요. 돈 잘 챙기라고. 도망간다 여자 100%가. 모든 게 뭐다? 적당한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적당한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됐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암기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네 글자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이건 인간이면 알 거 아니야. 과세표준에 뭐를 곱해? 세율. 곱하면 뭐가 나와? 산출세액. 그럼 세율은 암기하는 거야, 암기. 자, 세율 나왔네. 항상 179페이지네요. 자, 세율은 일반 세율,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지방세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물어보는지 봐야 된다고요. 표준세율 나와 있죠? 자, 지금부터 표준세율 암기로 들어간다고요. 자, 183페이지를 한번 봐요. 자,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83페이지.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대답 안 해요? 집에 가서 배우자가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입 닫고? 50% 가감할 수 있잖아요. 탄력세율입니다. 항상 표준세율은 탄력세율 183페이지 몇 프로? 50%. 제1아래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대 발생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단 가감만 세율은 뭐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183페이지. 포인트가 뭐라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하겠다 이거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이거 5번 출제됐어요. 찾았습니까?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계속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숫자가 들어가면. 내년은 내년 가서 조정을 결정한다고요. 조례에 의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암기로 들어가요. 지난번에 다 암기했잖아요. 토지는. 자, 7번 봐요. 복습. 자,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있잖아. 분리. 농지, 목장, 용지, 임야는 산림보호 목적이죠. 과세표준의 세율이 몇 프로? 1000분의 0.7, 007%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공장용지 염전터미널은 몇 프로? 0.2%. 영이야 공장 가자, 염전 가자, 터미널 가자.
에라 영희야 공장 가자 이거라도 알고 살아요. 산업역군입니다. 했던 것도 하잖아. 그리고 사치. 자, 사치는 무조건 가장 높죠? 4%. 이렇게. 토지 끝났잖아. 다 배웠다 그랬어요, 앞에. 자, 180페이지 나왔네. 분리과세대상 토지. 180페이지. 자, 제일 아래. 박스. 전답과 손을 뭐래?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1000분의 0.7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07%예요. 가장 낮은 세율. 시험은 1000분비로 나옵니다. 1000분의 0.7.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골프장 토지 고급 오락장은 사치잖아. 사치는 세금 폭탄 1년에 몇 프로? 4% 이렇게 4%. 자, 그리고 디귿 공장용지 나왔잖아. 공장용지가 포인트죠. 산업용 공급 목적 토지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염전터미널. 수없이 많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염전터미널. 영희야 염전 가자. 영희야 터미널 가자. 왜 영희가 눈 내리는 날 세종터미널에 가 있어? 분바르고 멀리 떠나려고 분리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 별도 합수. 이거는 별도는 합산이잖아. 합산이니까 누진세율 쓰죠. 누진세율 몇 단계로 돼 있어? 이거 3단계. 최저 몇 프로? 최저 0.2에서 최대 몇 프로? 0.5%. 천분비로 0.2%, 최대 몇 프로?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3단계. 합산은 누진세율을 쓰죠. 위에 나왔잖아. 종합합산. 꼭대기 종합합산은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밑줄 그어 모두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을 쓴다고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세율을 뭐라 그래요? 6글자로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종합합산. 그럼 별도 합산도 똑같아. 원리가. 모두 합한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이에요. 반드시 세율은 암기하는 거야. 암기.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별도는 별리사. 종합은 종이요. 숫자 배열. 종이요. 별리사. 할 게 없잖아요.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암기를 하냐고요. 종이요. 별리사. 숫자 배열. 종 2호 이거 2호. 종 치는 사람의 지금이 뭐다? 별리사. 이렇게 숫자 배열. 쉽게 물어봤을 때는 3단계. 어렵게 물어봤을 때는 처음과 끝을 물어봅니다. 이런 거를 6글자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초과누진. 이거는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차, 등, 비례세율. 비례세율인데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세 가지로. 이거 비례세율이잖아.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을 곱한다고요. 세 가지로 다르게 곱한다. 차, 등, 비례세율.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나요? 주택 181조 가운데 주택이. 자, 주택은 별 표시해야 돼요. 주택. 항상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고급 주택 포함 주택과 1세대 1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위에는 다주택자 또는 고급 주택 포함. 1세대 1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9억이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율. 최저 몇 프로? 0.1에서 최대 0.4. 이거는 몇 단계다? 4단계로 돼 있어. 다주택자나 2개 이상 고급주택 포함 주택이니까. 그럼 1세대 1주택은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는 0.05에서 0.3. 이 녀석에서 0.05를 인하시켰어. 주택이 그렇게 나와. 181조 6천만 원 이하는 0.1% 1000분의 1 뛰고 3억 초과는 1000분의 4까지 올라갑니다.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4단계. 181쪽 찾았어요? 그 다음 넘겨봐요. 182쪽 7번 1주택. 1주택에 1주택. 자, 이거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싸야 되잖아. 그래도 1000분의 0.5, 0.05. 여기에서 0.05를 인하시켜서 마지막은 뭐다? 0.3. 그럼 이것만 암기하면 밑에는 자동이잖아. 0.05를 인하시키면 0.05. 0.05를 인하시키면 0.35. 이렇게. (7번) 1세대 1주택 세율에 대한 특례 세율이에요. 박스. 그러니까 이 세율이 암기가 되면 아직까지는 내 두뇌가 좀 멀쩡한 거야.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된다. 그럼 거의 간 거야. 거의 가더라도 이제 거의 갔다는 얘기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계속.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합격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아요. 책 보는 거 항상 보다. 성공하는 사람은 책을 손에 안 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워? 숫자 배워. 주택이잖아. 주택 주의를 사랑하자 4단계. 주일 사랑 주택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끝나잖아. 이거는 여기에서 0.05를 인하시켜주는 거고 집 하나니까. 주, 일, 사랑 4단계. 주일을 사랑하자 4단계. 일명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우리 선배가 목사입니다. 알아들었나요? 교회가 5개예요. 좀 외우세요. 주택이 나오면 주일을 사랑하자 4단계 숫자 배열. 그래서 토지주택 끝났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건축물. 건축물은 주택은 2가지로 구분하고 건축물은 3가지로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어디 나왔어? 181쪽 2번 나왔네. 앞장에 건축물. 건축물이에요. 자, 칠판 봐. 자, 주택 위의 건축물 상가 같은 거잖아. 주택 위의 건축물은
세율이 0.25야. 0.25%로 외우라고요. 천분비는 1000분의 2.5. 그러니까 이 0.25는 외워. 근데 천분비로 나오면 헷갈려. 옛날에 산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제일 늦게 외운 분들이 있어. 근데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동창들을 보면요, 꼭 학교 성적이 좋다고 잘 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잘 살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잖아.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0이요. 근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시? 세종시 주거지역에 있어. 그럼 오염을 배출하잖아. 그럼 세금 많이 걷어야지. 그럼 025가 기준에 2배로 가세요. 2배. 그럼 025의 2배는 뭐야? 0.5%. 1000분의 5.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치잖아. 건축물은 뭐다? 무조건 사치는 4%. 이렇게 건축물은 세 가지로 암기를 해야 된다. 일반 건축물은 0이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다? 이거라도 암기하고 가. 건물 세율이야. 0이요. 이거라도 하루 종일 암기하러 가라고요. 1000분의 2.5. 0이요. 0.3이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럼 세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보죠. 자, 학원 건물이다. 학원 건물은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으로 나누죠? 그럼 이 건물이 10억짜리야. 10억. 그럼 시가 표준액이 10억이야. 그럼 10억에다가 몇 프로를 곱해?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럼 10억에 70%면 얼마야? 7억. 7억에다가 세율 뭐를 곱한다? 0, 2, 5. 그럼 뭐가 나와? 산출세. 원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토지건축물 주택 끝났어요. 자, 181쪽. 이 책은 순서가 바뀌잖아. 골프장, 고급락장 건축물은 사치잖아. 그럼 사니까 무조건 4%. 꼭대기. 그 다음 2번. 복잡하잖아. 시잖아. 시. 시인데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 오염배출하나? 주거지역. 주거지역. 공장용 뭐다? 건축물이야. 건축물이니까 025에 뭐다? 2배. 그러니까 1000분의 5. 몇 퍼센트? 0.5%.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그 밖의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야. 세율이 뭐다? 0이요. 토지건축물 주택이 끝났네. 토지건축물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서 보시면 2번 나왔네. 제일 아래. 취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 산정. 그래서 주택이의 주택,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어디까지 부속 토지로 본다? 바닥 면적의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10배. 10배. 20배 하면 틀려. 연면적 하면 틀려요. 바닥 면적은 열받아. 10배입니다. 10배. 10배라고요. 자, 그 다음 182쪽 보죠. 자, 선박항공기.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봐. 밑에 선박항공기는 고급 선박은 5%까지 올라가. 왜? 시가 표준액이 낮으니까. 4% 하면 안 돼요. 사치 5%. 그 밖의 선박은 0.3이에요. 0.3%. 근데 항공기는 구분이 없어. 항공기는 구분이 없다고요. 몇 프로? 0.3%. 그래서 4번, 5번을 묶어.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봐요.
그 선박은 1번, 2번과 나누고 항공기는 나누지 않는다. 그냥 0.3%입니다. 0.32. 자, 그 다음 오른쪽 중과세율. 자,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밑줄 그어. 과밀억제권 나왔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뭐 하는 거야? 공장 신증서를 하면 인구가 따라옵니다. 인구가 따라와. 그럼 뭐를 중과하겠다는 거다? 건축물에 대한. 지금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세율을 정리했어요. 하나, 둘, 세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과밀억제권 안에 뭐를 했어? 공장 신증서를 하면 인구 중과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과세야 한다. 어떻게? 025에 몇 배로 중과세야 한다? 5배, 3배 하면 안 돼. 100분의 500. 그럼 이거는 5년 동안 1.25%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과밀억제권에 공장 신증서를 요한 토지하면 큰일 나요. 건축물. 그럴 때는 최초의 과세균일도 5년간 025에 몇 배로 한다? 5배. 시험은 5배라고 안 나와요. 분수로 100분의 500. 5배야. 그럼 5배는 몇 프로야? 025의 5배니까 1.25%가 된다는 거죠. (025의 5배니까) 1.25%라고요. 전체 세율은. 거기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나요? 5배야. 5배만 찾으면. 이게 중과세입니다. 찾았죠? 자, 182쪽으로 다시 들어와요. 자, 3번. 여러 개의 뭐다? 주택을 보유했네요. 여러분들이 집이 여러 개야. 그럼 재산세 어떻게 계산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택별로 계산하는 거야. 물세기 때문에. 집이 여러 개면 주택을 어떻게 계산해? 주택별로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꼭대기가 그 얘기야. 기억. 3번.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독립된 매1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합계하여 총세액으로 한다. 이 얘기잖아, 이거.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할 때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어. 간단하게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면 오답이에요. 그래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줍니다. 세금 계산할 때. 자, 4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동소유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밑줄 그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면 안 돼.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주택은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여러 개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갑돌이가 A주택이 있고 상가는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해요. A주택 5억짜리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죠. B주택 10억짜리가 있다. 집이 두 채잖아.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해?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5억은 어떻게 계산했어? 5억은 어떻게 계산했죠? 어떻게 계산했어? 안 나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계산한 거예요. 5억. 합산해서 공시가격. 그럼 10억 어떻게 계산해?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주택 그 자체는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멋담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멋담시 질문해봐요. 아주 고민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네요. 토지, 이 주택은 따로따로 발표해요. 이렇게.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시험은 구분하여 그러면 오답이에요. 근데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5억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주택별로. 이거 50만 원 나와. 그럼 이거 100만 원 나와. 그러면 총 세액이 얼마가 된다? 150.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게 뭐야? 여러 개의 주택을 계산할 때는 주택별로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상식이야, 상식. 모르면 상식이라고 적어. 5억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발표하잖아요. 10억도 토지 건물을 합산해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그 지문이에요. 이 기억이 그 지문이라고요. 여러 개 주택 그 가액을 합산하여 주택은 초과누진이죠. 그래서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하여 총세액으로 한다. 그럼 니는 뭐다? 여러 개의 주택을 역시 소유했잖아.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각각 계산하는 거야. 각각. 그러나 주택 그 자체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이렇게. 자, 정리 잘 하세요. 자, 그 다음 4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4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동그라미.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다를 때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다. 다르더라도 합산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건물은 갑소유야. 땅은 을소유야. 그럼 다르죠? 다르잖아. 그럼 이게 포인트가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주택이니까 토지 건물을 가액을 합산한.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분한. 그러면 틀려요. 다르더라도 주택이니까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왔어. 그럼 산출세액을 나눠야지. 소유자가 다르니까 세금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갑과을. 그래서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책에는 없지만
4번 옆에 적으라고요. 가액을 합산해서 전체 세금이 나왔죠? 자, 합산해서 산출세액이 1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거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절대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옆에 적어 놓으라고. 자, 그 다음 다가구 주택이 나왔잖아.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공법에서 다 배웠잖아. 다가구. 자, 칠판. 다가구는 몇 층 이하야? 3층 이하. 그럼 19개 이하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전체 연면적이 660 이하. 이런 거를 다가구라고 그래. 즉 단독 소유, 1인 소유라고요. 다가구야, 다가구. 자, 그럴 때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1가구가 독립해서 구분 사용할 수 분리된 부분을 세금은 1구의 주택으로 봐. 그럼 이거는 분리된 부분이 몇 개야? 6개잖아. 그럼 6개로 보는 거야, 세금 계산.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 누진세율로 곱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세금 계산은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밑에는 땅이잖아. 그럼 땅도 나눠야죠. 6개로. 6개로 안 분해하잖아. 그럼 땅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위에 면적 크기에 따라 땅 크기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가구는 5번.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밑줄 그어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다. 각각 나눈 거에 1구의 부속 토지를 6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이거. 6개로 보잖아 세법은. 왜? 초과누진이니까 6개로 봐야 세율이 낮아서 세금이 덜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뭘로 나눈다? 면적 비율로 나눈다.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산출세액을 나눌 때는 기준이 뭐다?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그 다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뭐다? 면적 비율. 용어 정리 잘 하시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